8월 5일 나는 육군 대장으로 진급했다. 사임하는 자신의 후임을 맡으라는 최규하 대통령의 간곡한 말씀에 각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답변드리고 나온 지 3일 후였다. 3월 1일 중장 계급장을 달았으니 6개월도 안 돼 한 계급 특진한 것이다. 대통령 출마를 위해 곧 전역하게 될 나를 최 대통령께서 예우해 주신 것이다. 6.25 남침전쟁의 상흔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1955년 9월 30일 사관학교 졸업과 동시에 육군 소위로 임관된 지 꼭 25년 만의 일이었다. 나의 대장 진급 사실이 보도되자 세간에서는 내가 곧 군복을 벗고 정치에 뛰어들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고 했다. 박정희 소장이 5.16 거사 후 2달 반 만에 중장으로 진급한 데 이어 다시 3개월 후 대장으로 특진한 전례들이 떠올랐던 것 같다. 8월 6일 한경직 목사 등 개신교계의 지도자들이 각계 지도층 인사 500명을 초청한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한 기도회를 열면서 나를 주빈으로 초청해 주었다. 때마침 8월 7일 외신들은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이 기자들에게 미국이 나를 지지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었다. 권력의 향배와 정치적 역학관계에 특별히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최 대통령이 곧 하야하고 내가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선거를 통해 그 후임을 맡게 될 것이라는 추측들을 하고 있었다. 최 대통령이 나에게 미리 알려줬던 대로 8월 16일 사임을 하고 청와대를 떠나신 이후 모든 일들이 숨 돌릴 새 없이 빠르게 진행됐다. 8월 18일 서울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주최하는 안보보고회의가 각 시도에서 열려 나를 대통령 후보로 추천했다. 그 즈음에는 사람들은 모두 내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단일 후보로 추천이 되어 대통령으로 선출될 것으로 이미 짐작하고 있는 듯 했다. 사실 나는 이때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 전역을 해야 하는 등의 다음 절차를 생각하고 준비하느라 시중 민심의 동향이나 세간의 소문들에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었다. 8월 22일 나는 전역식을 갖고 예비역에 편입됐다. 그날은 내가 군복을 입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전장에서 죽지 않는 한 언젠가는 군복을 벗어야 했지만 나는 그런 날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군복은 나의 청춘, 나의 삶, 그 자체였다. 저녁식은 보병 제1사단 연병장에서 열렸다. 1사단은 내가 국군보안사령관에 임명되기 전 야전부대장으로서의 마지막 임지였다. 제3땅굴을 발견했던 인연이 깊은 곳이기도 했다. 전역한 지 5일 후인 8월 27일 나는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선거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유권자인 국민이 뽑은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선거였다. 대통령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기 위해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들이 모인 곳은 장충체육관이었다. 1963년 2월 준공된 장충체육관은 운동경기장으로 지어진 건축물이었지만 1960년, 197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에 수천 명의 인원이 모여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실내 공간이 이곳 이외에는 마땅한 곳이 없어 각종 대규모 행사 장소로 이용되었다. 정당의 전당대회도 이곳에서 개최되었고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와 대통령 취임식도 이곳에서 거행되었다. 1972년 유신헌법에 따라 실시된 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된 이래 9대, 10대, 11대, 12대까지 모두 이곳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나의 11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잠실체육관이 건축되기 전까지는 박정희, 최규하 대통령의 취임식이 모두 장충체육관에서 거행됐다. 그래서 흔히 체육관 선거, 체육관 대통령이라고 비하하는 뜻으로 쓰이지만 간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고 해서 마치 정통성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올바른 주장이 아니다. 대통령 선출권이 있는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들은 임명된 사람들이 아니고 직접 선거로 국민이 선출한 사람들이다. 직접, 평등, 비밀, 보통 등 민주선거의 4대 원칙 아래 실시된 선거로 선출된 사람들인 것이다.
대통령 선출 방식과 관련해서는 뒤에 따라 언급하겠지만 우리의 헌정사를 돌이켜볼 때 직선제는 또 직선제대로 그 나름의 폐단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 간접선거 제도를 한마디로 나쁜 제도라고 낙인 찍어버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건국 이래 60여 년간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 책임제 등 여러 가지 정부 형태를 경험했고 대통령 선출 방식도 직선제와 간선제를 두루 시행해봤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국회에서 뽑는 간접선거로 대통령이 되었으나 1950년 2대 국회 총선에서 야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되어 재선이 어렵게 되자 온갖 무리수를 써가며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강행했다. 그 뒤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로 상징되는 극심한 타락 부정에 직접 선거를 통해 재선될 수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다시 3선을 위해 이른바 4.4.5 입개헌까지 강행한 뒤 1960년 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4.19 거로 대통령을 중도 사임하고 해외로 망명하기에 이르렀다. 4.19 이후 내각제 채택으로 윤보선 대통령 역시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당선되었지만 당쟁으로 국정이 표류하다 5.16을 맞게 되었다. 직접 선거를 치르는 데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정치자금과 관련된 비리를 조성하고 선거의 타락상을 빚어내는 요인이 된다. 선거자금 조달과 관련한 정당과 기업 간의 거래는 선거 후 정경유착의 고리로 작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선거에 당선되는 과정에서 기업인들을 비롯한 그 누구에게도 신세를 지지 않았고 또 그럴 이유도 없었다. 대통령이 된 후 내각 구성 등 인사를 할 때나 경제정책을 수립할 때 나는 그런 모든 인연의 끈에 구애됨이 없이 오로지 국가 목표와 국익 그리고 국민의 복리만을 의식하며 일할 수 있었다. 대통령 간접선거의 장단점이 어떠한 것이든 그 시절 국민들은 자신들이 직접 뽑을 수 없는 대통령 선거에 대해 흥미를 잃고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중임 제한 조항을 없앤 3선 개헌으로 대통령을 3번 연임한 뒤 다시 유신헌법을 만들어 간접선거를 통해 2번 더 대통령으로 재임하다가 11.6으로 서거했는데 그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최규하 10대 대통령에 이어 내가 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니 사람들은 새 시대의 도래를 실감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더라도 그때 국민이 나의 등장을 반기거나 기대감을 나타내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대다수 국민들은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마음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11.6 이후 사람들은 집권 욕심의 혈안이 된 정치 지도자들의 폭주, 심각한 경제난, 학생들의 폭력 시위, 노동계의 과격투쟁, 북한의 도발 위협, 그리고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정부를 보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상황에 떠밀려 올라온 나를 보며 박수로 환영하지는 않았지만 현실로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것 봐라. 11.6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첫인상을 보니까 큰일 낼 사람 같더라. 12.12를 일으켰을 때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야. 중앙정보부장 서리까지 겸직하니까 외국에서도 집권가도에 들어섰다고 분석하지 않았는가.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하는 말들이었지만 촉각이 예민한 사람들은 상황의 흐름을 각자 나름대로는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설마 하면서도 긴가민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최 대통령이 사임하고 후임을 선출하기 위한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소집되고 하는 것을 보며 내가 대통령이 된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 아닌 있을 수 있는 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일로 생각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어쨌든 내가 대통령이 된다는 사실은 1년 전만 해도 나는 물론 국민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대통령이 되어 얼마쯤 지났을 때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아이들이 나와 관련된 우스갯소리가 시중에 나돌고 있다며 이런 얘기를 들려줬다. 느닷없이 등장해서
80년대를 주름잡는 세 사람의 스타가 있는데 이문열 작가, 코미디언 이주일,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주인공이라는 것이다. 시중에 놔두는 블랙 유머가 대체로 그렇듯이, 그러니까 그 우스갯소리라는 것도 결코 호감을 갖고 하는 말은 아니었을 것이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던 일개 육군 소장이 불과 10개월 만에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국민의 정서는 그랬던 것 같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공의의 정진에 노력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사합니다. 1980년 9월 1일 대통령 전두환. 본인은 오늘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지금 밝힌 국정 운영의 포부와 계획을 성실히 실천할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다짐합니다. 새 역사, 새 시대를 창조하려는 우리의 국민적 의지와 민족사의 진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결단과 참여와 영광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 국가 속에 내가 있고 나와 함께 국가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조국과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겸허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다 함께 손을 마주잡고 새로운 광명의 시대를 향하여 힘찬 정진을 계속합시다. 이 국민적 결의야말로 바로 오늘과 내일의 새 민족사의 장을 여는 원동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